안녕하세요. 로지솔 물류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일상 속 물품들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철도와 물류가 어떻게 맞물려 작동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 비전까지 한 번에 살펴보려 하는데요. 특히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국내 주요 도시의 다양한 사례와 함께 철도 물류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배경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 물류가 한국 산업 전반에 끼친 영향부터 돌아보겠습니다. 1970년대까지 철도는 석탄, 시멘트, 농산물을 포함한 필수 물자를 전국에 공급하며 전체 물류 수송의 50% 이상을 담당했습니다. 당시에는 도로 인프라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대량 수송과 정시성 면에서 뛰어난 철도가 물류의 중심축 역할을 해냈죠. 그러나 고속도로망이 확대되고 항공과 해운이 발전하면서 기업들은 문 앞 배송이 가능한 트럭 운송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와 운영 구조가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점도 있어 현재 철도 수송 분담률은 약 1.4%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량 운송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철도의 장점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 역시 철도 물류 경쟁력을 다시 살리는 다양한 정책과 투자를 검토 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도시철도를 활용한 도심 물류. 서울은 인구와 건물이 밀집된 대표 도시이기에 교통 혼잡 완화와 친환경 물류에 대한 요구가 큽니다. 이에 지하철 등을 활용한 물류 방안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심야 시간대 지하철 운행을 통해 소형 화물을 역 단위로 빠르게 분산시키는 시범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배송 트럭이 도심을 누비며 발생시키는 교통 체증이나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어 앞으로 더 주목받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일부 역을 도심 물류 허브로 지정해 냉장 시설, 분류 장비 등을 갖추고 지하철과 전기자전거, 소형 전기차 같은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결합하는 모델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부산, 항만과 철도의 긴밀한 연계. 부산항은 동북아시아 대표 항만 중 하나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대규모 화물이 국내로 유입되는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화물을 전국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철도 연계가 필수죠. 부산 신항과 내륙철도를 직접 연결하는 대규모 사업이 진행 중이며 자동화 크레인, 컨테이너 분류 시스템 등을 적극 도입해 작업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항만에서 철도로 바로 화물을 적재한 뒤 내륙 물류센터로 이동하면 도로 교통 체증 없이 대량 화물을 신속, 안정적으로 수송할 수 있으니까요. 인천, 해상항공철도가 모이는 복합 물류 허브. 인천은 인천항과 인천공항이라는 두 개의 대형 물류 거점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해상과 항공을 기반으로 한 물류의 철도망이 결합되면서 복합 운송이 가능해진 것이 특징이죠. 인천항 인근 컨테이너 야드에서 철도로 수도권 내륙 지역으로 빠르게 화물을 옮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 화물도 공항과의 연계를 통해 일부 구간에서 철도를 활용함으로써 교통 혼잡도와 탄소 배출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향후 공항 주변에 조성될 스마트 물류 단지와도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 내륙 물류의 전략적 중심지. 대구는 경부선, 중앙선 등 주요 철도 노선이 지나는 중추 도시로 인근 경북 지역 공업단지와 연결해 철도 물류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생산된 전자제품, 섬유, 철강 제품 등을 철도로 저렴하고 안전하게 부산항이나 수도권으로 운송할 수 있죠. 또한 신선식품이나 공산품을 모아서 대구 물류창고나 대구 경북 자유무역지역에서 재포장, 분류한 후 철도에 실어 전국으로 내보내는 모델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광주, 농산물과 공산품 전국 유통의 핵심. 광주는 호남선 철도를 중심으로 농산물과 공산품을 전국으로 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신선 농산물을 빠르게 대도시로 이동시키는데 철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냉장, 냉동 컨테이너와 사물인터넷 센서를 결합해 운송 중에도 온도, 습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농민들은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양질의 농산물을 합리적 가격에 만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철도 물류의 장점과 한계.
철도 물류가 주목받는 이유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대량 수송 효율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친환경적이며 특히 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가 크죠. 셋째로 날씨나 도로 정체에 영향이 적어 정시성이 좋고 안전사고 위험도 낮은 편입니다. 물론 대규모 시설 투자와 문화 배송 서비스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화물 기지나 역 단위에서 운송이 끝나기 때문에 이후 도로나 항만 등 다른 운송 수단과 긴밀하게 연결하는 과제가 남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의식이 높아지고 대용량 화물을 효율적으로 옮겨야 하는 산업적 요구가 커지면서 철도의 장점이 재평가되는 분위기입니다. 스마트 철도 물류와 정부 정책. 스마트 기술이 접목되면 철도 물류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IoT,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 화물 위치 추적, 자동 적재, 하역, 최적 경로 추천 등을 구현하면 비용 절감과 정확성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국가는 자율주행 화물열차 시범 운영을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철도 물류 전용 단지 조성, 화물 운송 지원금 확대, 철도, 항만, 도로 연결, 인프라 강화 등 지원책을 펼치면서 철도의 경쟁력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인센티브 등으로 친환경 운송에 동참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어 관련 산업 전체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철도 물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한때는 국내 물류의 중심이었고 이제는 탄소 중립 시대에 발맞춰 또다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철도 물류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나요? 더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부분이 개선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더 풍성한 논의가 될 것 같네요. 저희는 앞으로도 재미있고 도움되는 물류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